그런 심사 올리는 아니 부분인데 여기 있어 하면 내용을 적어야 적어야 돼. 돼. 무슨 수술로 어떤 치료 받았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입원했고 그럼 이거 후유증이 이거 있는지. 이거 떼야지 구체적으로 알겠네요. 굳이 안 떼도 그냥 그때도 거기서 대충 나와요. 아니면 매니저님한테 머리 넣어. 해달라고 해요. 심사를 넘기면 아 거기 제가 떠요? 제가 딱 정확히 안 적어서도 네. 언제 뭐로 며칠부터 며칠간 입원. 자, 빨리 저 우리 22분밖에 이제 못 찍어서 빨리 해야 돼요. 네. 자, 원래는 내용이 좀 있는데 이거 오늘은 저 앞에 것 때문에 길게 못 하니까 빨리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중요한 것만. 처음에 신입분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자,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블로그 막 쓰고 유튜브 막 찍고 마케팅 막 하고 하면은 이제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뭐 이제 저기 소리내 같은 경우는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이게 막 문의가 막 들어오는데 설계를 해서 고객들한테 제안서를 보내는데 고객들은 대답을 잘 안 하죠. 생각해 볼게요. 뭐 연락 드릴게요. 뭐 비교 좀 해볼게요. 뭐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지금 없고 경험이 아직 그렇죠? 네. 제안서 보미 씨도 거의 없고 어때요? 좋아요? 네, 제안서 나가요? 아니요. 다 커피만 만들어요? 커피만. 네. 줄 커피 만들고 제안서는 안 나가요? 지인들 것만. 지인들은 어때요 반응이? 반응이요? 원하는 걸 저한테 콕 집어 얘기를 어, 하니까. 네. 네. 근데 못 들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도 지인들은 좀 수월한 편이잖아요. 지인들이 더 어려워요. 아, 근데 그래요? 나중에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정을 잘 안 해요? 아니면 내가 어떤 거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면 그쵸. 더 잘해주고 싶은 거. 잘해주고 싶은 네, 거. 왜냐면 나중에 관계가 이게 네. 되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 요즘 하는 그것도 제가 뒷부분에 얘기를 할 거고 그거 말고 이제 제안에 대한 부분 제안과 계약으로 이어지는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나 그런 건 없어요? 제안과 계약이요? 아직까지는 음. 지인들이 저한테 그냥 믿고 아. 해줘 이런 거였기 때문에 네, 그 제안에서 계약으로 가미 씨는 제안에서 계약으로 갈 때 지인 말고 이제 불특정 다수가 블로그나 유튜브로 문의가 들어와서 제안서를 내보냈을 때 뭐 그 사람들의 계약의 반응 뭐 생각해 볼게요죠. 뭐 이렇게 시크하게 얘기해요? 아니 어떤 다음 날 또 내용이냐 얘기하죠. 네. 생각 끝나셨어요? 그럼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본인의 그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부분이나 어려운 건 항상 어렵고 나만의 이제 이 고객을 대하는 루틴 같은 게 있는데 네. 거기에 맞는 사람은 계약이 되는 거고 나랑 성향이 안 맞으면 된다. 안 맞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꼼꼼하게 설명은 잘 하는데 또 그럼 뭐 복불복이지 않을까? 모든 다 계약이 되진 않으니까. 연락을 막 매일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답이 없을 때 이렇게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던가. 한 2번까지는 해요. 대답이 없어도 바쁘셨나 봐요. 이러고 한 번 또 하기도 해요. 한 2, 3일 있다가 대답이 없으면 2, 3일 있다가 하고 또 한 번 더 해요. 근데 대답이 또 없다. 그러면 안 해요. 그 다음에는 딴 일 했나 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몇 번을 우리가 제안서를 보내고 몇 번을 어떻게 무슨 타임에 어떤 텀을 가지고서 뭘 연락을 하느냐 사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상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연락이나 다음 계약을 어떻게 할지가 다 거의 정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온라인에서 그 뭐 본인들이 다 무슨 온라인 영업을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대다수의 문제점은 전에도 제가 그 얘기한 거 들으신 분이 있겠지만 문의가 들어오죠. 뭐 카카오톡으로 보통 많이 받아요. 온라인 하시는 분들은 뭐 채널 플러스 친구라든지 아니면 뭐 문자나 뭐 전화를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 대부분의 문제점은 뭐 안보험 뭐 물어보려고요. 뭐 태아보험 문의드려요. 뭐 얘기하죠. 뭐 처음부터 구체적인 거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보통 이렇게 딱 얘기하죠. 실비 가입하려고요. 뭐 화재보험 가입하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설계사들이 뭐 대략적인 인적 사항 물어보고 뭐 상품 조금 설명해 준답시고 좀 뭐 특징들 좀 얘기해 주죠. 그리고 이 사람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설계 비교 설계 해 주겠다. 그리고 설계 한 두세 개 보내주죠. 자, 보시고 뭐 연락 달라. 혹은 뭐 밑에다가 코멘트로 간략하게 뭐 이렇게 해서 보내죠. 근데 없어, 연락이. 이상하다. 내가 계속 뭔가 잘하고서 뭐 이렇게 해서 우리 팀장이나 지점장들한테 해서 이렇게 하고 요게 좋다고 했는데 여기가 싸다고 했는데 해서 보내는데 계약은 잘 안 돼요. 물론 일정 확률로 계약이 되긴 돼요. 근데 뭔가 성의치 않아. 맨날 설계만 자꾸 바쁘게 하는데 내가 설계사니까 뭐 맨날 하는 소리로 설계사니까 설계를 하는 거 맞죠? 근데 설계만 한다는 거죠. 계약을 해야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속 설계만 하다가 끝난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가입자분들이 고객분들이 비교. 왜 우리는 되게 싫어하죠, 그 말을. 고객이 비교한다고 하면은 막 짜증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자꾸 비교질이야. 뭐 주면은 하면 되지.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 당연한 거잖아. 네. 근데 몰라서 그러는 것도 있거든요. 그 비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비교해서 좋은 거 설명해가지고 이거 다 지금 줬는데 뭘 또 다른 데랑 비교를 하냐. 이거잖아요. 이거에.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험 상품의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당연히 그런 거죠. 자, 근데 이거를 또 활용을 잘 하는 사람들은 우리 유튜브에 보면은 국민 설계 같은 거 뭐 있어요. 마치 정답처럼 특히 태아보험이나 이런 어린이 보험 많이 찾는 그런 거. 그런 유형의 설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설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가입자는 보험료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총 보험료예요. 얼마 내는지. 다 보니까 암도 있고 뇌도 있고 심장도 있고 내가 말한 수술비도 있네. 근데 보험료가 이 사람한테 한 거랑 이 사람한테 한 거랑 좀 더 싸요. 그러면 뭐 자세히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 이 사람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은 또 결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보험료 2달치 내드릴게요. 3달치 드릴게요. 그럼 거기로 더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내가 나간 설계 다음에 그 가입자는 나한테만 연락한 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블로그나 유튜브 통해서 한 설계사 2명, 3명 막 해갖고 동시다발적으로 해요. 그럼 다들 비슷하게 접근을 한다는 거죠. 온라인의 설계사들이. 뭐 나이가 어떻게 돼서 생년월일 뭐 약 드시는 거 뭐 있나요? 뭐 특약 뭐 마음에 원하시는 특약 있나요? 뭐 저거 뭐 다 비슷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비슷한 사람들이. 그리고 설계도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해요. 고개 고만고만해요. 그렇게 받다가 뭐 운이 맞으면 마지막에 걸려서 계약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최초에 상담을 했는데 다른 사람 또 상담하고 하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사실 가입자는 잊어버려요. 그리고 상담한 기억도 막 헷갈려. 이 얘기랑 누구랑 얘기를 했는지도 막 헷갈리고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저 사람은 막 몰라요 잘.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뭐 운으로 걸리거나 아니면 뭔가 사은품이나 이런 거 대가를 더 주는 사람한테 하거나 아니면 결정적으로 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나온 데를 하거나 혹은 여기 막 카페나 이런 데 올려서 막 검사 받죠. 저 이거 받았는데 어떤가요? 뺄 거 알려주세요. 넣을 건 없나요? 그럼 또 막 거기 뭐 해요. 나름대로 자기는 공부한다고 하고 고객들은 또 이거 해고 저거 해고 계속 또 설계 요청도 해요. 그렇게 하다가 계약을 하면 되는데 그러다 결국 그 계약은 딴 데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 여기에서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점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식의 그런 루틴대로 상담을 이어가는 게 절대 도움이 안 돼요. 5명한테 그런 식으로 고객이 문의를 했다. 그 5명이 똑같이 비슷한 패턴으로 보통 지금 다 온라인에서 설계사들이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5분의 1인 거예요. 내가 계약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그냥. 하지만 이거를 5분의 1이 아니라 반 이상, 50% 이상이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근데 그거를 그냥
지금 강민 씨 얘기한 것처럼 나랑 성향이 맞는 사람들은 하는 것 같고 복불복인 것 같네. 뭐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냥 그 정도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더 내 그걸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제가 그래서 여러 말들을 많이 했지만 지금 다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그거 들으신 분 있나요? 제가 그 PPT 자료 했었던 거? 그 영화 나오고 펜을 파는 방법 뭐 여기 아무도 없나요? 들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펜. 그때 제가 뭐라고 했죠? 그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중요한 거. 이 펜을 팔아라 했을 때 제일 그때 중요하다고 강조한 거. 그 사람의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펜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그 전에 제일 더 중요한 거는 고객의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의 지금 성향이나 상황, 어떤 상황인지. 근데 그게 만약에 상황 파악이 안 됐다면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거기서 영화에서 펜을 파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에 기억나요? 근데? 그 얘기하죠. 또 이 사람한테, 얘는 뭐든 다 판다. 펜을 팔아보라 했을 때 냅킨 달라고 한 다음에 사인해 달라고. 그 볼펜이 없잖아. 그러니까 볼펜을 사라. 이거는 아주 간단한 그거였는데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 전혀. 교육할 때 교육 자료로 쓰시는 거 기억이 나.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제가 빨리 보여드릴게요. It's an amazing pen for professionals. You can use the pen to write down thoughts from your life so you can remember. Well, this pen works, and I personally. Sell me that pen. Watch. Can you sell this fucking pen? That's my boy right there. This pen. Fucking sell anything. Would you do me a favor? Write your name down on that napkin for me. I don't have a pen. Exactly. Supply them. He's creating urgency. 자, 이게 제가 옛날에 신입들 교육하는 내용 중에 한 영상인데 자, 저 영상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저 콜쌤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하죠. 수요와 공급. 그러면서 저거를 보험이나 어떤 무슨 이런 마케팅에 하시는 강사 이런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활용을 해요. 수요와 공급. 뭔가 그렇게 들었을 때는 그럴듯하거든요. 당연히 수요가 있고 그 다음 공급이 있고 이게 맞아 떨어져야지 구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저기에서의 제가 느꼈던 느낀 점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 디카프리오가 저 영화 뭔지 아세요, 근데? 알아요? 보신 적 있죠? 제목은 몰랐어요. 증권.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디카프리오 나오죠. 예? 사기꾼 맞아요. 사기꾼인데 사기치라고 제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배울 게 있는 사람한테는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얘기했다고 벤치마킹을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 잘하는 사람들 따라서 뭔가를 막 하는 게 단순히 모방한다고 해서 그게 이 사람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기꾼한테도 무언가 배울 게 있다라는 걸 우리가 캐치를 해서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처음에 디카프리오가 이 펜을 팔아보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 대부분 뭐 어떻게 해요? 뭐 이 펜이 뭐 좋고 뭐 비싸고 뭐 잘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영업 사원들의 문제점이에요. 고객이 카톡으로 안보험 문의하려고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설계사가 안보험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보험에만 집착을 하게 돼요. 거기에 집중이 포커스가 다 맞춰져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대로 그 펜을 팔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펜을 팔기 위해서 저 코스염 아저씨가 한 방법은
상황을 만들었죠. 상황을. 저는 그냥 하나의 일부의 예시일 뿐이에요.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할 수 있다면 상황을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아까도 앞전에 교육에서 얘기했죠. 4번의 대장 용종의 병력을 숨기는 거. 그 사람한테 알리지 않는 거.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죽으면서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했던 거. 다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그 사람의 계약을 따낼 수가 있어요. 뭐 지피지기 백전백승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나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요. 하지만 정보가 많이 없으면 계약을 할 수 있는 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정보는 뭐냐? 굉장히 많아요. 결혼했는지 애가 있는지 뭐 집에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까지 어떻게 물어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카톡으로 연락이 왔는데 인적사항 받으면서 몇 년생이어서 결혼하셨네? 뭐 정보까지는 되죠. 근데 대출금이 얼마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뭐야 이 새끼? 이럴 수 있죠, 고객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고객분들이 아니라 신입분한테 연락이 오면 무조건 전화를 먼저 하라고 말을 하거든요. 전화를 해서 전화 통화하는 그 10분, 15분의 짧은 기간 동안에 나를 명확하게 그 사람한테 인지를 시켜야 돼요. 내가 그 15분 동안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설계사들이 하는 멍청한 짓을 하지 않아요. 통화에서. 이 회사가 어떻고 여기가 뭐 뇌혈관이 크고 어린이 보험으로 하면 지금 유리하고 이딴 소리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품 비교랑 설계 비교는 어차피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해줘요. 그리고 나도 이상한 설계를 줄 건 아니잖아. 그 중에 하나일 거야. 아마 돌고 도는 설계 중에. 그렇기 때문에 통화할 때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나라는 사람을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각인을 시킬 것이냐.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무언가 다르다라는 거를 강하게 인지를 시켜야 돼요. 이 사람의 뇌리에 나의 목소리와 나랑 통화할 때의 그 느낌. 다른 데서 설계를 받고 하다가 결국 저한테 오게끔 만드는 그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상황 파악을 해야 된다. 이 사람이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는지.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지만 안보험 같은 거 가입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지금은 다 누구나 많이 얘기해요. 안보험은 치료비가 부족해서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다들 한 번씩 얘기해봤죠? 너무 진부한 얘기예요, 이제. 저는 15년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런 얘기를 설명을 했는데 고객한테 감동을 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다 개나 소나 하고 다니니까 이게 뭐 특별한 얘기도 아니야. 사실 근데 맞는 얘기잖아요. 실비 잘 돼 있고 건강보험 우리나라 잘 돼 있고 산정특례 제도 있고 암 걸리면 95% 의료비 지원도 되는데 굳이 암보험 없어도 돼요. 집에 돈 좀 모아놓은 거 있거나 아니면 내가 암 걸렸을 때 뭐 내 부모님이라든지 형제나 와이프나 이런 데서 생활비 충분히 자금이 조력이 된다. 그러면 암보험 가입 안 해도 되죠. 근데 암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막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지금 막 애 낳고 아파트 샀어요. 대출 막 영끌해서 사서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대출금 갚고 있고 빠듯하게 월급 한 400 받아서 이것저것 쪼개가지고 생활하는데 차값도 나가야 되지 뭐. 근데 암 걸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돈이 어디서 도대체 나와야 되냐? 제가 이제 고객분들이 의사분들이 많은데 의사들이 실비보험은 잘 가입 안 해요. 물론 성향에 따라 다른데. 왜냐하면 의료비 할인이 되잖아요, 직원들은. 그래서 실제 그 비용, 치료 비용보다 그리고 어차피 나라에서도 잘 돼 있고 의사들은 암에 걸리면 일을 바로 휴직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의사분들이 평균 어떤 기억나는 분이 있는데 3년 정도에 대한 부분의 생활비를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암진단비로 고객이 그렇게 직접 요청을 한 분이 있었어요. 내가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제가 그런 얘기도 물어봤어요. 의사니까 왜 3년이라고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한 얘기가 자기가 봤을 때 평균적으로 5년 정도의 완치 기간을 두고서 5년 정도 지나고 완치가 됐다라는 가정에서 성인 남자가 평균적으로 암에 걸렸다고 했을 때 무슨 암이든 일을 쉬는 휴직기가 보통 자기가 볼 때 2, 3년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만약에 그거보다 더 길어지면 이제는 생사의
갈림길에 쓰는 거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노후까지 암을 잘 정복해서 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래도 휴직기가 필요한데 그 휴직기에 필요한 생활비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의사가. 근데 자기는 소득이 높고 뭐 써야 되는 돈도 많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가야 되고. 저도 한 달에 쓰는 돈이 몇백만 원이 그냥 숨만 쉬어도 나가요. 그런 것처럼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얼마를 해야 돼? 한 3억 정도는 이상은 해야 되거든요. 했어요? 아니요. 1억 조금 있어요. 1억 좀 넘게.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식에 대한 얘기를 가입자한테 그 통화를 하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의 상황을 파악해서 왜 네가 지금 암보험에 문의를 했는데 왜 문의를 하는지 이 사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와이프가 하라고 해서 억지로 그냥 막 지금 막 궁지에 몰려갖고 당장 오늘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자기가 어떤 뭐가 니즈가 있다든지 그냥 막연하게 뭐 결혼을 해갖고 애가 나왔으니까 하나 있어야 되지 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지금 성향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점을 찍어줘야 되는 거죠. 마침표, 정답을. 그 정답은 어떤 특정 보험사의 어떤 설계가 아니라 이런 왜 암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딱 정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고객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우리가 암보험을 5만 원, 10만 원씩을 보험료를 내서 가입을 하잖아요. 그 돈으로 도대체 뭘 사냐? 종이 쪼가리 증권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줘요? 아무것도 안 주잖아. 모바일에서 계약 확인되고 증권 확인되고 10만 원짜리 암 진단비 사서 암 1억 만들어 쳐요. 근데 그 1억이 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럼 과연 내가 10만 원 주고 뭘 사느냐? 이것도 예전에 얘기했어요, 제가. 기억나요? 뭐라고 했죠? 아, 기억은 나요? 약속을 네, 그렇죠. 보험사가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객이 나한테 돈을 지급할 거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10만 원짜리 약속. 자, 그러면 이 약속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좀 부끄럽죠. 근데 이거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네, 그 기본적인 걸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험료로 10만 원씩을 내면서 결국 뭘 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보험사가 내가 만약에 보험사고가 암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나한테 보험금을 줄 거라는 약속을 구매를 하는 거다. 10만 원에 우리가 비용을 제출을 해서 자, 이 얘기는 제가 옛날에 그 문제주보험 팟캐스트 할 때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했던 내용인데 그리고 상담 시에 이제 통화할 때 제가 예전에 많이 하던 멘트였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하진 않아요. 저도 상황을 파악을 해서 처음에 통화를 하면서 이런 게 감성적으로 먹히는 사람이 있고 안 먹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죠. 근데 또 누군가는 굉장히 약간 감동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자, 그러니까 지금 앞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암보험을 예를 들었지만 그런 상품을 내가 팔 때 이 사람한테 네가 이 상품에 왜 가입을 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그런 질문과 어느 정도의 대답을 던져주고 자, 그러면 만약에 방금 말한 암에서는 내가 이런 약속을 구매하는 거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한다라면 자, 그러면 약속을 어떤 회사가 잘 지킬 수 있느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 하위 보험사를 잘 안 팔거든요. 메리츠, 한화, 흥국, 롯데 안 팔아요. 안 판다고요. 뭘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봐요. 안 판다는데. 나도 그러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왜 안 팔어? 뭐 거기 보험료 싸고 다 잘 나오고 그런데 할 수 있잖아요. 내 맘이에요. 생명은? 흥국생명도 안 팔아요. 아, 나 팔았는데. 흥국생명은 나는 원수사랑 싫어 그냥. 아니, 생명 그 지점장이 와가지고 생명은 화재랑 다르다고 지금 엄청 잘 된다고 막 하도 큰 소리 쳐가지고. 자, 그러니까 뭐 물론 메리츠나 한국 같은 회사를 우리가 판매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분쟁이 없이 뭐 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 신이 아닌 이상 내가 팔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죠. 하지만 그래도 삼성, DB, 현대 좋잖아요. 빅3. 제가 뭐 그 특정 회사를 막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사람들한테 어떤 인지도나 그런 것도 있고 농협도 뭐 괜찮고 그런 걸로 통해서 이 고객들한테 그런 안정적인 부분에 대한 신뢰도도 주는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런 전반적인 이런 상담을 끌고 가고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왜 당신이 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네. 그렇게 딱 대놓고 말을 하진 않죠. 자, 싹 돌려서 결국 그러니까 나를 어필하는 거예요. 상품을 어필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사람을 어떻게 어필해요? 물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그게 있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똑같이 대입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뭐 5년 동안 우수인증 설계사였다든지 그거는 안 되잖아요. 지금 어쩔 수 없잖아. 혹은 내가 여기서 뭐 관리자다, 본부장이다. 여기 한 회사에서 뭐 10년 가까이 있었다. 근데 그거는 어차피 지금 근본적으로는 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다른 무언가에 대한 부분을 본인만의 그거를 해야 되겠죠. 저는 근데 보통 그런 걸로 많이 해야죠. 우수인증 설계사라는 거를 굉장히 어필해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설계사들이 보통 뭐 본인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막 알잖아요. 오글거리는 그런 마케팅, 막 허세 막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율 90% 이상, 대외 민원 없고 한 회사에 3년 이상 재직을 하고 불안전 판매 없고 최소한의 객관적인 지표가 말을 해주는 거다. 이 설계사의 능력을. 다들 말뿐이잖아요. 사실. 나 믿으면 저 잘해드릴게요. 관리. 뭘 어떻게 잘해드는데. 그 말만 믿고. 안 그래요? 그 말이 아닌 무언가를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우수인증 설계사인지 이런 것처럼. 그런 게 타이틀에 아직 없다면 뭐라도 만들어요. 본인만의 컨텐츠.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컨텐츠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단순히 뭐 유튜브도 하나의 그런 용도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처럼. 그리고 저 네이버 제가 인물 그거 올려드렸죠. 그것도 올리세요. 이력이 늦게 없어. 그 우선은 올려요. 우선은 올리고 하나씩 쌓아가면 돼요. 이력은. 자, 왜 그러냐면 네이버에서 이 사람을 검색했을 때 딱 뜨는 거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계약자 많다고 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거 좋아하죠. 아, 이 사람 뭐가 그래도 이렇게 네이버에 이름 검색하면 나오는 사람이구나, 인물에. 닉네임 올려도 돼요? 꼭 분명 올려야 돼요? 소리내 그래야 좀 더 신뢰감이 안 지금 거기는 이제 자기 이름 밑에 그 인스타나 뭐 유튜브 그거를 링크를 걸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소리내 그런 채널 넣고 그리고 유튜브랑 연동을 하면은 그 사람 이름 검색을 했을 때 그 위에 상단에 최근 영상이 떠요, 같이. 나는 그걸 나중에 알고 지금 수정하고 있거든요. 윤성민을 검색하면은 윤성민의 그 지금 보여드릴까요? 하나로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저는 이름이 동명이인이 너무 많아서 좀 짜증나는데 제가 제 이름 만약에 검색해 볼게요. 이렇게 검색하면 코미디언의 진호가 뜨기 때문에 저는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동명이인 54명에 그래도 조금 올라갔어요, 순위가. 윤성민도 엄청 많네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검색하면 이진호 본부장 이렇게 검색하면은 이제 나오죠. 이렇게. 그렇게 해도 나와요. 자, 근데 이제 윤성민 본부장 볼게요. 윤성민. 자, 여기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유튜브가 이 사람 채널 유튜브 뭐야? 아, 여태까지 안 나왔었어요? 잠깐만. 자꾸 보는 게 뭘 그런지 모르겠어. 자, 야, 이렇게 유튜브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최근 유튜브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이렇게 본부장 하면 되고. 이렇게 이런 거를 만드세요. 만드셔서 뭐라도 본인이 그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만들어서 내가 그냥 말로 그렇게 뭐 관리를 해주고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 뭐 선물 같은 거 돌리고 그런 거 하세요? 강미 씨는? 저요? 네. 선물 대부분 안 주는데. 기념일이나 뭐 이런 거. 기념일, 아, 생일, 뭐 추석. 어쩌다가 카톡에 생일에 뜨는데 맞아, 나 이 사람 괜찮았어 했던 사람은 케이크 하나씩 보낼 때 있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봤을 때. 그래서 선물을 막 주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수록 쿠폰 어딘데? 네?
제 부분 들어주는 설계사한테는 온다고요? 네, 저는 이제 안 했었으니까 네. 제 거 들어주신 분한테 네. 들어주신 분, 제 거 설계해 주신 분이 예, 준다고요? 설계사가 예, 그렇게 주시던데. 보통 이제 지인 영업하거나 개척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많이 하죠. 왜냐면 그런 걸로 계약을 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영업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잖아요. 뭐 저는 관리자니까 이제 영업 비용 외에 운영 비용 같은 거를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일반 설계사들은 영업 비용에 대한 부분을 줄이는 게 좋겠죠. 우리가 가서 대면에서 만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런 거에 대한 비용도 많이 빠지고 실제로 뭐 여기 저희 본부는 뭐 보험료 대납이나 사은품 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빠지죠. 저 같은 경우도 안 줘, 일절 안 줘요. 뭐. 1점은 주긴 해요 저는. 네. 가끔. 그러니까 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본인의 너무 판단하에. 원하는 사람, 너무 네. 원하는 사람들은 음. 꼭 집어서 물어보는 사람한테는 그냥 상품권 법에 어긋나지 않게 드릴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것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가시면 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굉장히 뭐 아픈 고객이 하나 있어가지고 입원을 자꾸 재차하고 뭐 이상하게 입원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입원을 하고 뭐 실신했다 자꾸 하고 또 쓰러졌다 청구하고 상당히 피곤했는데 그래도 어느 날 운전을 하면서 회사에 출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침에 이상하게. 좀 안쓰럽더라고. 왜 이렇게 아프지? 이 사람은?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걱정이 좀 되더라고.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3만 원짜리 폴바세 아이스크림 먹으라고. 아, 이거. 보내준 적 있어. 아프다고 연락. 그러니까 죽이든 아이스크림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만 보내줬어요. 보내줬더니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경우 조금 예상과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아이스크림 그동안은 그렇게 철저하게 업무적으로 공적으로만 연락을 하던 사이였는데 제가 이걸 주면서 조금 가까이 이렇게 손을 내민 거죠. 어떻게 보면 고객과의 관계에서 그랬더니 뭐 자기 이혼한다고 갑자기 그 당황스럽더라고요. 저 이혼해요. 크크크. 여자가 그래서 보니까 알고 봤더니 소송에 휘말렸는데 뭔가 그런 걸 이용을 하려고 일부러 자꾸 입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화이팅 해줬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면서 뭐 그건 적당히 뭐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서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 통화할 때 그런 부분을 잘 하시고 이거 중요해요. 통화를 할 때 막 자기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안 본 문의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한테 뭘 설명을 해야 돼. 그럼 내가 해야 될 말들 막 있잖아요. 여기 끝부터 1부터 10까지 있어. 이 사람이 끊지를 않길 바라는 거예요. 다 설명을 쭉 먼저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고객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네 계속 그럼 아무 의미 없어요. 이러면은 계약이 안 되죠. 본인의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들어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 내가 뭐 비싼 회사를 주던 뭘 하던 뭐 계약으로 갈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그래서 더욱 이런 것들이 좋아요. 리모델링, 특히 이런 것들 굉장히 말할 거리가 많죠.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자, 그리고 우리가 계약을 한 다음에 고객이 제 가족도 제 와이프 것도 좀 봐주세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나한테 어느 정도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계약이 끝나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다. 내가 부족했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뭔가를 저쪽에서 얘기 안 하면 내가 뭘 얘기를 해줘야죠. 계약 하나 한 다음에 실손정액조회 해서 올해 우리 계약할 때 실손정액조회 다 하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없는 거에 대한 내용을 다 미리 파악을 해놓고요. 화재보험을 문의를 했어. 화재보험을 해줘요 그냥. 근데 실손정액조회 한 다음에 계약한 후에 다시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때 봤는데 뭐 실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왜 없으시냐? 뭐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유가 있냐? 특별히 혹시 어디 아픈 데가 있냐?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제가 고혈압 때문에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해서 그동안 못했어요. 아, 그래도 보험 가입 됩니다 하면서 안내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야 돼요. 여기는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예전에 지금은 일을 안 하는 친구인데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고객이 실비를 문의를 해요. 단독 실비만 이제 판매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단독 실비 문의를 해요. 딱 꼬집어서 단독 실비. 그러면 이 사람은 단독 실비를 가입을 시켜줘요. 끝나요. 그리고 에이. 내가 진짜 너무 답답해서 그때가 같은 FC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좀 동생이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여기 업계를 떠났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얘기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떠났죠. 등신이냐고. 왜 단독 실비만 가입을 시키냐. 그때 하는 얘기가 자기는 고객들 눈탱이 치고 싶지 않대. 그걸 눈탱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물론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그냥 본인이 착한 사람이라는 걸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 뿐이에요. 나는 착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원하는 것만 해주고 그 이상의 추가적인 계약을 나는 푸시하지 않을 거다.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등신 같은 거고 여기랑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무책임한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이 설계사한테 어떤 문의를 했을 때는 보험에 물론 실비를 딱 집어서 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보험의 담당자가 이제 되는 건데 이 사람한테 제안을 해줄 수 있는 잘 모르니까 고객이 상품에 대한 설명이나 앞으로의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리스크, 노후 대비 뭐 등등 종합적인 부분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설계사를 하지 말아야죠. 그걸 마치 자기가 착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지금 업계를 떠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좋다는 거고 DB 영업이나 근데 아웃바운드 콜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적합하진 않아요. 왜냐면 또 가서 뭘 해줘야 되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향하는 쪽 영업하고는 맞지는 않죠. 자, 그 말 그대로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의 불필요한 시간도 줄일 수 있어요. 애초에 그냥 뭐 장난질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살짝 설계만 훔쳐가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공유했지만 많아요. 그리고 특히 생명사나 전속 설계사들이 기웃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설계를 하길래 대리점에서는 자기가 영업이 안 되니까 온라인 애들이라고 뭐 대결이 안 되잖아. 아니 뭐 교부생명 설계사가 어떻게 경쟁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랑. 거기 팔 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 AIA도 그렇고 교보도 그렇고 설계사가 고객인 척하고 뭐 저한테 연락을 하고 어이없었던 게 저번에 며칠 전에도 제가 올렸죠. 누구 부모님 사망보험금 10억 가입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설계사는 또 나한테 온 것 같아. 걔 많이 돌아다니는데 10억 가입을 하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잘 모르는 신입 설계사들은 어리숙한 애들은 거기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 10억이래잖아. 10억이면 내 급여가 얼마야? 막 계산을 갑자기 순간 돌아가는 거지 막. 1억이 얼마인데 10억이면 와 씨. 나는 가입 안 돼요 그랬어. 그래갖고 해요. 상담은 실제로 사고가 그런 사고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특히 여성 설계사들한테 접근을 해서 뭔가 다른 목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네. 많죠. 실제로 뭐 술 한잔 하자 뭐 이런 걸로 접근을 하기도 하고 뭐 심지어 나쁜 의도는 뭐 잠자리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돈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옛날에 프라임에스의 설계사인데 저런 식으로 고액 종신으로 접근을 해요, 고객이. 그런 다음에 계약을 할 것처럼 돈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잘 보여요. 설계사가 고객을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고객이 설계사를 믿게 만들어. 사기꾼이죠, 이거는.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하겠다라고 이제는 강한 그게 생겨요. 사인 받아, 자필 서명 받고 수납을 해야 되는 상황에 갑자기 잔액 부족이 떠요. 갑자기 당황하죠. 연락해요. 저기 통장에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본인한테 있는데 그 사람 통장에 문제가 없어요. 그냥 잔액이 없는 것 뿐이지. 얘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요. 지금 뭐 여기 회사에 중요하게 뭐 돈이 지금 흐름이 있어서 잠깐 이게 좀 이동 중인데 그 혹시 보험료를
설계사분이 조금 먼저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오후에 바로 된다고. 뭐 다른 거 사은품이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이체 다시 드릴 테니까 자기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돈 들어가요. 보험료 출금해요. 어떻게 될까요? 떼막히는 거지. 그리고 철회해요. 그럼 보험료 반환되죠. 그 사람 통장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카톡 사라지고 잠적해요. 그럼 내가 내준 첫 번째 보험료를 이제 먹튀 당한 거죠. 바보가 근데 실제로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아요. 사고가. 예, 진짜로 많아요. 저 뭐 신고하기도 힘들잖아요. 친구도 할 창피하니까. 그리고 자기도 대납인데. 아는 사람이 우와 심각하네. 그러니까 조심한. 이거는 신박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클래식한 사기 수법이에요. 자기 최저임금 그거 뭐냐 수급자인데 야, 자기 도움이 없다고. 나중에 얘기하시고 시간 없어요 저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해서 통화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고 어느 정도 걸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그 종신을 저한테 며칠 전에 접근했던 그 설계사도 10억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요목조목 얘기를 하는데 그냥 딱 봐도 저는 설계사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전화번호를 저는 바로 요구를 하는데 전화번호를 안 줘. 통화가 안 되는데 10억이나 종신을 가입한 사람이 전화도 못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설계사니까 자기 정보를 가리려고 뭔가. 그래서 저는 통화 최소한 유선 상담 안 하면은 안 된다고. 그랬더니 뭐 혹시 뭐 저기 뭐야 계약자 피보험자 갖고 뭐 수익자 이렇게 계약자로 해야지 뭐 그런 거 때문에 그러시는 거냐. 저는 그거 알고 있다고 이미. 아니요 그거 아니고 전화번호를 특별히 안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러더니 이제 주더라고요. 바로 전화했어요. 안 받아. 전화번호를 이렇게 해봤더니 설계사야. 네. 그래서 어디 근무하시나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전에 직장이에요. 근데 아니 전에 직장인데 여기 뒤에 카카오 프로필에 뭐 지금 뭐 팀장이라고 돼 있는데 아직 안 바꾸셨나 봐요. 아니면은 뭐 설계사인데 가입을 진짜 하실 건지 아니면 뭐 지금 궁금해서 그냥 그러는 건지 그냥 딱 까놓고 얘기를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냥 카톡 삭제하고 날라버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 본부에서도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계약을 굉장히 고액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공기만 팀장이라든지 유현일 팀장, 뭐 이재현 지사장. 근데 이런 친구들은 어차피 상담건이 많이 대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지금 말한 방법으로 상담을 접근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하나하나 정성껏 통화를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최소한 한 20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하루에 막 10건이 막 문의가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 통화를 하면서 청약 업무까지 한다는 건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그거는 뭐 또 다른 영역으로 가야 돼요. 그런 수집된 DB를 내 팀원한테 내려준다든지 뭐 다른 식으로 조율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고 특히 고객이 문의가 들어왔을 때 뭔가 문의를 하는데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전화번호 안 주는 사람들 제 경험상 계약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거기서 걸러버려요. 근데 요거는 이제 본인들의 성향에 따라서 또 하시면 되고요.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단순히 누군가가 하는 그런 거에 대한 화법이라든지 스킬 이런 것만 그냥 따라서 갖고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성격과 이런 것들을 토대로 어떻게 이걸 내 걸로 만들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을 제가 아까 초반에 상담할 때 했던 내용들 그걸 참고해서 본인도 단순히 지금 설계에 대해서 딱 안 본 문의가 들어왔으니까 안 본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을 파악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뭐 믿음과 신뢰를 좀 줄 수 있는 이런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한 노하우를 좀 만드는데 고민을 하고 본인을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제 고객 들어온 사람인데 별건 없었어요. 그냥 굉장히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인데 그 SLR 제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 들어왔다가 뭐 본인 걸 막 보내더라고요. 그래갖고 자기 거 봐달라고 해서 이제 제가 통화를 해서 했죠. 근데 바꿀 것들이 좀 많이 있었고 다 갱신형이고 뭐 이래서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안내를 하고 저는 처음 통화할 때 그런 얘기를 다 깔아놨어요.
분명히 다른 데서 비교 견적 받고 다른 설계사 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들, 왜 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 뭐 내가 어떤 지금 위치에 있고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토대로 말을 해줬고, 실제로 이 사람이 통화 끝나고 저녁 다시 전화가 왔는데 저녁에 이제 유튜브 통해서 알게 된 설계사가 집으로 오기로 했대요. 알았다고. 얘기 들으시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하고 간 다음에 그 사람이 받은 설계를 저한테 또 다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게 문제고 요렇게 된다. 그래서 해줬죠. 여태까지만 해도 계약을 하겠구나. 왜냐면 다른 사람이 보내준 설계를 저한테도 보여줬다는 거는 그래도 나한테 대한 믿음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날 되더니 또 만나, 다른 설계사를. 또 집에 왔대요. 그리고 이렇게 한 4명 정도 설계사가 왔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준 설계도 그 사람들한테 보내줬더라고. 그래서 설계를 꼭 이렇게 보여준다는 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꼭 믿어서는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저도 조금 중간에 좀 짜증이 나서 이게 한 20일 정도가 길어졌거든요. 이 사람 때문에. 계속 설계 수정하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좀 뭐라고 했던 게 막 화를 낸 건 아닌데 통화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 하셨으면 이제 그만하시죠. 얘기 들으실 만큼 다 들은 것 같은데 다른 설계사들 얘기도 듣고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정은 했는데, 그냥 이 사람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더 듣고 싶었고 그거를 이 사람이 또 어떻게 내가 대답을 결론적으로 문제점을 뭔지를 다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꼼꼼하게 계속. 그래서 뭐 결국은 가입을 했는데 제가 동양생명 내가 만든 보장보험 25만 원 가입시켰어요. 그 20일간 노력의 대가죠. 암 1억, 뇌혈관 5천, 혈혈성 5천 다 거기다 넣고서 5천이 돼요? 80인데? 지금 돼요. 네. 5천까지 다 1억 5천 5천 때려서 거기다 다 넣어버렸어요. 하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상품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은 오이씨 미친 거 아니야? 싸요? 동양? 그러니까 엄청 싼 건 아니에요. 물론 이거보다 더 싼 회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평균 가입하려면 한 거예요? 만약에 뇌심을 다른 회사로 뺐다라면 한 3, 4만 원은 더 줄일 수도 있겠죠. 네. 특히나 이렇게 고액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게 더 격차가 벌어질 수 있겠죠. 하나손보 싸잖아요. 근데 전 하나. 근데 한 거라는 거를 말을 하는 거고, 이런 거를 교육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게 뭐 이렇게 눈탱이를 쳐서 비싼 회사를 팔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목 그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건 누가 한 거가 듣고 와 저 인간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뇌혈관 허혈성을 동양에다 팔았다고. 근데 그 고객분도 네. 분명히 지금 여태까지 비교 설명 들어보고 그쵸. 동양 말고 다른 뭐 손해보험사가 더 싼 곳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쵸. 다 그게 다 들어간 거예요. 이미 KB 싼 거 5텐텐까지도 했고 다 했어요. 텐텐까지 했는데 동양을 넣었다고요? 네. 이상해. 5텐텐이 암 보험료가 동양하고 10년 고지로 무사고로 들어가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줘. 별 차이가 없다. 크게 차이가 안 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빠뜨렸는데 온라인에서 보험료를 싸게 보이려고 하는 꼼수가 뭐냐면 90세 만기예요. 90세. 혹은 더 심한 애들은 30년 납 80세 만기 혹은 90세 만기. 그러면서 100세까지 가져갈 필요 없다. 만약에 고객이 만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근데 그거를 미처 보지 못하고 저는 동양의 100세 종신만기잖아요. 100세가 아니라 종신만기죠. 그걸 줬는데 누군가는 30년 납 80세 만기로 다른 회사로 비슷한 구성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가 더 싸겠죠. 그러면 그런 앞에 통화의 고객의 그런 내용들이 없을 때 그쪽으로 가입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미 다 알아볼 대로 알아보고 하신 것 같네요. 그런 그쵸. 걸 알고.